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인 메타인지 상, 지능 상, 인내력 하,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메타인지는 지능과 인내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타입의 아이들은 메타인지 방법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메타인지를 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래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인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메타인지 방법은 알고 있지만 이게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메타인지를 공부할 때 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이 하인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를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건지를 부모가 판단하시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실은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제가 메타인지를 상으로 놨기 때문에 본인이 맘먹고 하면 메타인지를 켤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성향의 친구들,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라는 이러한 성향의 친구들은 성적이 대부분 초중학교 때는 중상위권 정도를 유지해요. 그 이후부터 근데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중 때는 그냥 머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머리로 어떻게든 먹고 살다가 이게 공부가 조금씩 어려워지면 결국 공부 시간 부족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엄청 꾀를 많이 부리고 성격이 좀 까칠한 경우에는 부모와 말싸움을 해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입만 엄청 살아있는 그런 류예요. 성격이 까칠하지 않으면 그냥 부모의 말을 흘려 들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부모가 권유하는 건 가볍게 무시해주는 그런 타입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막상 공부에 흥미를 붙이면 엄청 잘하긴 해요. 지능과 메타인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내력의 부분만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싫고 좋고도 분명하고 그리 순종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순종적인 친구였다면 이미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인내력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인내력이 부모님들이 없다고 느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종적이게 되면 인내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능도 있고 메타인지도 있고 인내력도 갖춘 아이들이 돼서 공부하는데 별로 사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류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류의 친구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는 문제점을 잘 해결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낸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고3을 끝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입의 친구들이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 친구들에게 단순히 야 공부해, 공부해야 돼, 대학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본인이 납득이 돼야 돼요. 단순히 대학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말들은 걔네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럼 인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냐? 이것은 동기부여를 시켜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공부와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면 저는 공부를 안 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이 친구들은 정말 마음이 안 가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딴 걸 시키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공부가 가장 안정적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공부를 쉽게 포기시키지 못해요. 부모는 공부로 계속 밀려고 하고 아이는 자기가 하고픈 걸 하려고 하니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고3이 끝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교 저학년 정도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이 잘 컨트롤하면 아이의 성향은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칭찬을 해서 동기 유발을 해야 되는지, 아이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고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적당한 선에서 아이에게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방식이 너무 강압적이거나 아이와 대립관계가 돼버리면 아이는 그냥 바로 튕겨져 나가서 반항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고1 때부터 가르쳤던 이런 유형의 아이를 하나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프라모델 덕후였어요. 공부는 고1 1학기 때 성적이 제가 있는 안양의왕권에서 공부 못하는 학교에 내신 4등급, 딱 중간 정도의 성적?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40등, 50등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자기가 프라모델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럼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자기가 맨날 만들던 프라모델을 실제로 자기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이 너 프라모델 좋아하니? 너 그럼 기계공학과 갈래?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저와 그 친구가 주고받았고 훨씬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누고 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지, 단순히 프라모델 좋아하니? 그럼 기계공학과 가라,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친구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친구가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지능과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바로 학교에서 1등급을 찍어요. 결국 이 친구는 공부를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서울 상위권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가게 됩니다. 물론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고 되게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동기부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성적은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엄청 빨리 오릅니다. 사실 이게 약간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쉽게 공부를 포기 못해요. 우리 아이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동기부여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본인의 자녀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데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성향을 조금씩 바로잡아주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중학교 고학년 이상이다 이러면 무조건 첫 번째도 동기부여, 두 번째도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방식이나 아이의 성향을 조금씩 바로잡아주는 방식은 아이마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부모님들의 큰 노력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심하세요. 초등학생 때는 아이들이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중학교만 돼도 부모랑 몇 마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가 넘어가고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루기가 힘들어지고 동기부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 때부터 어느 정도 아이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메타인지 하, 지능 하, 인내 상인 친구들, 즉 우리 아이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 방법을 모르나 봐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